유식 배웠습니까? 좀 알긴 아는데 배우지는 않았구나. 유식에 대해서 그냥 싹 유식 참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유식은 말 그대로 딱 유식이에요. 개념이 남들이 유식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식은 이게 오직이란 뜻이죠. 오직 유자. 오직 요놈은 식 뿐이다. 오직 식뿐이다. 직역하면 요 말이죠. 우리 지금은 체제 때문에 이렇게 그 냉전 시대 때 구분되었던 그런 건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해가지고 나라끼리 교류도 안 하던 시대가 있었죠. 미국과 옛날에 소비에트 연맹, 소련을 대표로 해서 비자도 서로 안 내주고. 근데 지금 어때요? 막 이렇게 뭐 경제 분쟁을 해도 오고 가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이 자본주의 사회하고 러시아나 중국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하고 이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한쪽은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이런 데는 그 공산주의가 칼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론을 신념으로 삼았죠. 유물론이 뭐냐 하면 딱 요거 반대예요. 유물은 이거죠. 유물론은 뭡니까? 이게 직역을 오직 물질뿐이다 이겁니다. 정반대 입장에 있죠. 오직 식뿐이다 할 때 이 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죠. 마음. 일체 유심조 할 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할 때 이건 마음이고 이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뭡니까? 여러분의 죽음은 그냥 물질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 이게 유물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 지금 뭐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물질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물질의 소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유물론이에요. 이 마르크스 이론이죠. 근데 요거랑 정반대는 뭐겠습니까? 유물 반대는 유심이거든. 오직 마음이다 이건데 유심하면 마음이 이렇게 뭉텅거려서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이 뭉텅거려진 이 마음을 유심을 식이라고 한 건 왜 그러냐? 마음을 뭉텅그려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분석해서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식학자들은 마음을 식으로 쪼개버리는데 총 몇 개로 쪼개냐면 8개로 쪼개죠. 8개로 쪼갭니다. 이 8개로 쪼개는데 그 마음이 우리는 그냥 눈 하면은 이거 물질이잖아요. 근데 식이 붙어버리면 눈의 마음인 셈이에요. 눈의 마음. 그 다음 귀의 마음, 코의 마음, 혀의 마음, 몸이 지니고 있는 마음. 그리고 이 5가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5가지 쉽게 말하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마음이죠. 그걸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눈의 마음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제6식인 안에서 의식까지. 요 6가지에다가 제7이죠. 제7 말라. 이게 제6입니다. 요 앞에 거는 의식 앞에 거라 해서 앞에 있는 앞전자를 써서 전5식이라 이렇게 부르죠. 전5식과 제6의식과 제7 말라식과 그리고 제8 아레아식이다. 요렇게 오직 마음뿐이다를 8가지로 쪼개면서 오직 10분이라고 명칭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총 8가지다. 그 드러나는 방식은 여기 빙산입니다. 얼음산. 여기 북극에 가면 얼음산 있죠. 근데 얼음산에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얼음산은 눈에 보이는 얼음산이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여기 쭉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드러나는 거를 빙산의 일각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드러나는 마음 표층 의식. 밖으로 드러난 토티난다 이거예요. 뭐 한번 쓰지 맙시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마음, 빙산의 아래쪽에 있는 마음을 잠재되어 있다 해서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심리학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교하시는 분도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무의식이 있죠. 무의식은 잠재의식과 다른 겁니다. 무의식이란 말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해요. 이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잘 때 무의식 상태잖아. 의식이 없죠. 제6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무의식이 발동하지 않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다르다. 자, 그리고 표청의식은 조금 전에 말했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제6의식까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제7식과 말라식은 층위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제7 말라 제일 밑에가 제8 아래야. 그리고 여기는 안식, 이식,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조로. 초기 불교에서부터 부파 불교 때까지는 우리 마음을 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마음이랬어요. 심.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대승의 유식에 와서 이제 마음이 8가지로 쪼개지고 잠재의식과 표충으로 구분하면서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왜 이렇게 탐구하게 됐을까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가정들만 있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우리는 그 수행자를 아라한급이 되는 성자로 여기는데 타인으로부터 칭송과 이 어우름을 받는 이 본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왔다고 도달했다고 싶을 때마다 그 정점에서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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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수행자들 중에서 자살한 수행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해요. 왜냐? 올라 정점에 도달했다고 싶은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여러 번 실망해서 자살을 합니다. 다음 생으로 다시 넘보겠다는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행위의 결과로서 남는 업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 업이라고 부르죠. 업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업은 인도말로 까르마죠. 이 까르마는 직역하면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업을 짓죠. 근데 선업을 짓는 케이스도 있고 선하지 않은 불선업을 짓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수많은 세월을 윤회 전생을 한다면 지금 이 생에서 엄청난 수행의 진보가 있었지만 과거부터 쌓여왔던 과거부터 계속 쌓여왔던 그걸 우리가 흔히 숙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업들이 쌓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과거의 행위로 축적된 업 때문에 결코 목적하는 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거로 어떤 업들이 축적해 왔다면 그 업은 어떠한 형태로 축적이 되어 왔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오랫동안 쌓였던 수급을 밝혀서 최고 목적하는 경지에 도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과거부터 일어났던 업이라는 놈이 어떤 형태로 이어져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구를 한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게 이거였어요. 요놈들이었어요. 요놈들. 그 이전의 불교에는 탐색하지 않았던 주제였습니다. 불교에는 60밖에 없었죠.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배웠죠. 5원, 12처, 18개 이런 거 많이 배우셨잖아요. 자, 우리는 나란 무엇인가 색수상 형식으로 이루어진 축적물에 불과하다. 그게 오원설이죠. 나란 무엇인가 5가지 무더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5가지 무더기가 모여 있을 때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조건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적인 존재다라고 보고 있죠. 그게 오원설입니다. 나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세계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12처 18개입니다. 12처 18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 뿌리, 6근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만난다. 이게 뭡니까? 6가지 대상. 육경이죠.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일으키는 생각. 그게 뭡니까? 식이 붙으면 죠 안식, 이식, 비식,
의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개란 바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12처죠. 요걸 싹 다 만나면 18K. 나란 무엇인가 온. 이 세 개란 무엇인가? 이 우주를 통틀은 이 세 개는 무엇인가? 18개. 이게 초기 불교의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분석할 때 의식까지만 가 있는 거죠. 의식까지만. 이 잠재의식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아마 갈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살아 계셨고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들었던 제자들이 일정 정도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 소박함으로도 충분히 수행 지도가 됐으니까. 근데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넌 이거 하면 돼, 넌 이거 하면 돼, 넌 이거 하면 돼 하는 지도자가 이제 없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등불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학의 연구가 미세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흐름이 유식까지 와서는 이 마음의 해체와 분석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식학파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분석해서 우리의 까르마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고 어떤 형태로 일상에 드러나는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따져본 게 바로 유식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유식학파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건 모든 것이 식일 뿐이라는 건 뭐예요? 박시현 씨는 내 식에 불과해요.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박시현 씨는 내 식에 불과해요. 박시현 씨 자체가 지금 사실 있잖아. 근데 유식은 바라보는 방향을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으로 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박시현 씨를 처음 봤어. 근데 어쨌거나 박시현 씨를 처음 봤는데 인사를 나눠요.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박시현 씨가 내 마음으로 비춰지냐 하면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박시현 씨를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있었던 요 잠재된 녀석이 아레아식의 종자, 씨앗 형태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시현 씨를 딱 보는 순간에 내 종자로 남아있었던 요 놈이 내 기억으로 딱 올려요. 그래서 요 사람이 박시현 씨다. 그리고 그때와는 뭐가 좀 달라졌다. 옷이 와 저리 두껍노? 뭐 이런 식으로 머리가 와 저리 푸르제치진노?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아리아식이 저장되어 있는 게 기억이라는 형태로 딱 올려요. 요 놈이 잠재된 게 요 표층으로 들어올 때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제6의식이 그때하고 비교하고 생각해보고 그때는 이랬는데 이건 어떻고 막 오만 여러 형태로 기억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제 수업을 하겠죠. 그러다가 요 놈이 우리가 나누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요 아리아식의 종자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종자, 씨앗이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씨앗이라는 형태로 저장될 것이다 하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종자, 씨앗의 형태로 아레아식에 있다가 다음에 또 박시현 씨를 만나면 이 종합적인 기억이 또 올라와서 또 대화하고 막 하다가 또 그게 있는 통째로 다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단계가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하냐면 종자가 밖으로 드러났다 해서 종자생현행이다 이래 불러요.
현재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종자생 현행을 하고 현행한 요것이 현행한 놈이 군 종자 우리 훈제 알죠? 고기를 이렇게 밑에서 연기로 막 굽는 거 요게 훈이라고 하는 게 저장된다는 의미예요. 현행했던 것이 다시 종자 형태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사유의 방식은 이 패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제6의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6의식은요. 아니 비설신이 인식한 거를 갖다가 종합해서 판단하고 건 다 해요. 근데 요 놈의 기능 중에 기억이란 기능은 없습니다. 얘는 그냥 통에 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표현해내는데 8식과 7식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쥐는 움직일 뿐이지 얘는 기억이라고 하는 놈은 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이 애들이 고3 시험 수험생들이 막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어떤 애는 나쁜 대학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걔들은 뭐냐 하면 기억을 잘 끌어올리는 애들이 우리 흔히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기억을 잘 끌어올리는 애들. 왜냐? 육식은 기억의 기능이 없어요. 8식에 저장되어 있던 걸 갖다가 딱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띵 하고 끄집어 올리는 능력이 있는 애. 이런 사람들은요. 수행에는 도움이 안 돼. 기억에 너무 많은 게 있으면 수행에 도움은 안 돼요. 수행에 도움은 반대야. 공부 못하는 놈이 수행에는 더 잘해. 쓸데없는 기억을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번뇌 또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쨌거나 우리의 인간의 삶의 행위하고 마음으로 저장되고 하는 게 요 패턴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아까 두리안 냄새는 두리안 냄새 나네 했잖아요. 내가 저 냄새가 두리안 냄새인지 몰랐을 때는 두리안 냄새네 할까 아예 무슨 꿀내가 나 이럴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두리안인 걸 맛보고 했던 과거의 기억이 제8 아래아식에 있다가 내 코가 아니 비다 그쵸? 비식이 딱 작동을 하면서 육식이 종합 판단을 할 때 8식이 과거의 기억 형태로 딱 올리는 거예요. 구조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불교 심리학이라고 유식이 불교 심리학인데 그것도 불교 심층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분석이 돼요. 분석이 되면 그 분석된 마음의 구조를 이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고장이 좀 나가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치유하면 낫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서양의 심리학은요,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약물을 먹여. 그래서 이 생각하는 이 구조 자체를 바보를 만들어, 멍텅구리를. 근데 그거는 약발 떨어지면 어째 돼요? 다시 도질 수밖에 없죠. 더 세게 도지죠. 약은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약물을 쓸 이유가 없죠. 지금 마음의 어느 부분에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뭡니까? 마음은 마음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활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시키죠. 그래서 서양 심리학은 불교 심리학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서양 심리학이 막 심리학과도 나오고 하냐?
그건 간단해요. 걔네들은 우리말로 하면 실험 실습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아, 요런 아들은 요런 기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방법론, 실험 실습을 지금으로 보자 근 100년 가까이 했네요.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들이 막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법들은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마음의 구조까지는 걔들은 갈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들은 불교의 심층 심리학을 따라잡을 수 없느냐? 그들은 이 생이 끝나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까르마, 업을 걔네들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유리신앙을 하기 때문에 전생이 없고 후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유시학 같은 거를 갖다가 거의 이게 옳은 줄 알아도 채용을 할 수 없어요.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은 종교가 그들의 철학성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에요. 근데 불교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묻지마 살인이 이거 있잖아요. 한 놈이 총 들고 학교 가서 난살해서 죽여버려. 수십 명을. 자, 그러면 이제 서양 심리학자들이 투입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왜? 그럼 조사 들어가겠죠. 아, 얘가 응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싹 봅니다. 별 문제 없어. 그러면 태아 속에 있을 때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 조사를 합니다. 별거 없어. 그러면 지금 엄마 아빠 생애를 쫙 봐. 어떤 피를 타고 태어났는가. 별거 없어. 그러면 걔네들은 뭡니까? 원인 불명. 그 사람은 원인 분석을 못하죠. 근데 불교는 원인 분석이 되죠. 왜냐? 이 존재 자체가 과거에 수많은 생을 쌓아가면서 쌓아왔던 그 까르마가 어느 순간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던 어느 순간에 뭔가 현행으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조건에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분석이 돼? 절대 분석이 안 돼요. 여러분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진짜 뜬금없죠? 꿈은 진짜 뜬금없잖아. 그래, 꿈은요, 또 이게, 이 종자가요, 보세요. 우리 종자생 현행한다고 했잖아. 기억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위가 다시 종자로 들어가죠. 근데 인마들이 이 안에서 또 작동을 해요. 요걸 뭐라고, 어떤 게 있냐면, 종자가 또 저끼리 종자를 만들어내요. 종자, 생종자가 일어나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놀이 중에. 숨쉬기?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군데 이렇게 꽂혀 있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애들은 다 해보셨죠? 자, 스님 빼고 스님도 연애를 하셨겠지만 그거는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니 그 연애를 하게 되면 특정한 남자가 특정한 여자를, 특정한 여자가 특정한 남자를 지속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꿈에 나타나요. 하나의 어떤 거에 대해서 깊이 탁 빠져 있으면은 그게 꿈에 나타나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 행위 안 했어. 안 했는데 내가 이 훈습시킨 현행 훈존중했던 이 놈들이 그 안에서 자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요.
제 친구 중에는 처음 당구를 배울 때 너무 재밌으니까 맨날 수업 마치면 당구만 치다 보니까 꿈에 당구 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이런 케이스들이 다 뭐냐? 이거는 종자생 종자. 그러니까 과거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한 자기의 행위들이 그 안에서 저희끼리 좌충우돌하면 또 안에서 막 일어나 변화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특정한 개의 어떤 조건에서 빵 터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현 단계에서 얘를 심리 상태를 분석한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 이 꿈 꾸고 싶어 하면 꿔줘요. 꿈은 절대 그리 안 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꿈의 분석이라는 책을 내요. 그 서양 심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걔네들은 잠재의식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걔네들이 쓰는 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어떤 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꿈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이쪽으로 보면 그건 세피한 거예요. 해몽하고 뭐가 달라? 우리 해몽이 더 나아. 프로이드 꿈의 분석보다. 어쨌거나 우리 마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떤 형태로 일상에서 드러나느냐?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러한 이 시기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드러날 때는 어떤 행위나 기본적으로 행위로 드러나겠죠. 근데 인간의 행위는 다 뭡니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몸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우리의 심구이 그게 삼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몸과 행동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생각.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성시키는 것도 다 뭐라 했어요? 오직 식이라 했잖아. 식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럼 식은 몇 가지 형태로 드러나느냐? 그게 바로 심리 현상이에요. 이거를 심소라고 부르죠. 뭐 심리 작용해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게 몇 가지로 드러난다? 이거는 그 능변으로 말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세 가지 큰 파워업 시키는 놈이 이제 그 표층의식인 육식하고 그 다음에 자아의식인 말라식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식인 아레아식 요 세 가지가 삼능변이다 그거고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잘 표가 안 나잖아. 일상생활에 하면 우리가 불교 윤리학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죠. 쨌다나 들어보셨죠? 쨌다나. 한문을 이거 사라고도 써요. 우리말로 하면 아까 말한 업은 누가 짓느냐? 업은 쨌다나가 짓는다. 부처님께서 초경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도예요. 내가 결과 유무를 떠나서 불교는 동기론에 가까워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가 악업이냐 선업이냐를 구분 짓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의도.
불교 윤리는 의도에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그거는 선업이에요. 나쁜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좋다? 이거는 불선업이에요. 결과가 중시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보는 겉모습일 뿐이지 사실상 그 사람의 의도를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잘 됐다 해서 뭐 그 사람이 뭐 그 선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의도가 무엇이냐가 포인트다. 자, 우리가 심리작용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1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유식은. 크게 말하면 선과 번뇌예요. 선도 아니고 번뇌도 아닌 놈도 있고 선이냐 번뇌냐를 구분 짓는 마음작용이 51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51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업으로 어떤 의도가 담긴 업으로도 계속 돌고 도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구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요거는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라 했어요. 유식의 상이다. 이런 거예요. 유식의 모습,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유식의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다는 겁니다. 8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고 51가지의 심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요놈들은 3가지의 성향을 가진다. 그게 유식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 하면은 삼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병대 소집. 뒤에 성자 붙여도 됩니다. 병대 소집성. 그 다음에 의타기성. 그 다음이 원성실성. 요게 유식의 성이에요. 앞에 게 유식의 상이라면 그러니까 팔식설, 심소론 이런 것들이 유식의 모습이라면 유식의 성은 병계 소집과 의타기와 원성식이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식이라고 할 때 요 식이라는 놈의 성향이나 성격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삼성설이라고 하는데 저 삼성 아닙니다. 별이 3개가 아니고 성품이 3가지다 이거겠죠. 이 삼성설은 마음의 3가지 성향임과 동시에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병계 소집이에요. 병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건 두루 이런 말이잖아. 두루 개는 뭡니까? 헤아리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계산해서 소집, 집착하는 바다 이런 말이에요. 두루 계산해서 그것에 집착하는 성향을 말해요.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다 보면 뭐 이것저것 계산 때리 갖고 여러분 행위를 결정하죠. 뭐 근데 정의로운 쪽을 택해요?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해요? 역시 스님이시네. 스님들은 정의로운 쪽을 선택하고 제가단은 내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요. 맞죠? 그게 세속의 진리잖아. 그러니까 스님은 세속을 초월한 진리. 승의제고 제1, 2제고 여는 세속제. 자,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두루 계산해서 거기에 탁 집착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타기성, 이게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한다 이게 뭐냐면요. 뭐 이것도 연기법의 일종이죠. 연기법인데 보세요. 우리 그냥 요런 갖고만 분석해도 답이 나와요. 제7 말라식은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에고라고 부르고 자아의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 놈은 자기중심적인 놈이에요. 이게 나다. 자기를 아예 고정화시켜버리죠. 칠식은요. 칠식은 어느 놈을 대상으로 할까요? 칠식은 눈처럼 보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듣는 능력도 없고 냄새 맡는 능력도 없고 맛보는 능력도 없고 촉감으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가 직접 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내는 놈이 아니에요. 그럼 요 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입니까? 요 아라식은 그냥 온리 저장이에요. 근데 말라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아레아식은 저장식, 요 놈은 생각식. 생각. 뭘 생각하느냐, 저 놈은. 칠식이 대상으로 하는 놈은 뭐냐 하면은 바로 팔식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요게 나야. 이게 나야. 술 좋아하고 담배 많이 피고 책 보는 시간보다 술 먹는 시간이 많아.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나야. 이게 나라고 제 지금 말라식은 그렇게 판정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너니까 오늘도 너는 책보다 먼저 술 한잔을 해. 해가 싹 지면요. 새가 싹 지면요. 일단 아레아식에 저장돼 혼습되어 있는 있잖아. 놈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칠식이 그래 그거야 그거 술시야 이래. 그럼 제 유구식이 띵 갖고 술시네. 아이고 어제 먹은 거 다 풀렸네. 아니지 오늘 해장해야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구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7식이 제8식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향. 마음의 구조가. 그리고 원성실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보세요.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만하게 성취가 되어 있다. 원만하게 뭐가 진실이.
이 원성실성은요. 원성실성은 없으면 우리가 아란이 되고 열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저게 열애장 사상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열애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는데 수많은 번뇌와 업 속에서 이것들이 덮여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덮여져 있는 이유는 요놈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속죄와 진죄가 다 있는 거예요. 요놈은 원성실은 진죄에 들어가요. 요 두 놈은 속죄에 들어가요. 용수가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세속의 진리가 있고 세속을 초월한 참된 진리가 있다. 세속의 진리는 속죄고 참된 진리는 진죄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속죄 두 가지와 진죄 한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속죄와 진죄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원성실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과정이 수행이에요. 이게 돼버리면 그 대원경지라고 들어보셨죠? 크고 원만한 하얀 거울과 같은 지혜. 그 대원경지가 요놈이 활성화시키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유식의 상은 저렇고 유식의 성이 이렇다면 그러면 유식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저 원성실성의 완성, 쉽게 말하면 모든 번뇌를 끊고 일반에 들 수 있겠는가.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유식의 위입니다. 유식의 위인데, 그러니까 총 유식의 상과 유식의 성과 유식의 그 위로 볼 수 있는데, 그럼 유식은 수행원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유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명상을 깊이 있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식학파를 인도말로 뭐라고 합니까? 요가짜라라고 합니다. 요가짜라. 요가하면 우리 막 몸 비틀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하타 요가라는 요가의 한 파트고, 요가의 핵심은 명상이에요. 명상하는 자들을 뭐라 합니까? 힌두에서 요기라고 하죠. 요기들. 요가는 명상이라. 불교 안에서 명상 전문가들이 요가차라예요. 그 요가차라들이 만들었던 게 유식학입니다. 마음에 들어가 버린 거죠. 거기서는 5가지의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5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5가지죠. 오위라고 합니다. 오위의 요거를 유식의 위계 프로세스, 그래서 유식의 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수비 구경이는요, 다음 시간에 화음의 수행 계위. 여러분은 주로 화음의 수행 계위 많이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 화음의 수행 계의하고 요 유식의 수행 계의를 요 5가지 설명과 함께 화음에서 말하는 대승의 수행 계의, 그 다음에 유식에서 말하는 대승의 수행 계의, 뭐 보살사상 이런 거랑 엮어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식은 3가지 틀로 바라보면 된다. 유식이 어떤 겉모양으로 보이느냐, 그거는 80과 심소 51가지 심리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유식의 성, 유식은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 거기엔 3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유식에도 수행 프로세스가 있는데 유식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대원경지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그런 걸 했는데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시죠.